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래도 좀 도톰하게 입고 오셨네요. 제가 그 겉옷을 안 입었는데 네. 만만하게 봤더니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아침 저녁이 추워요. 네, 바람이. 그러니까 그건 있고 지금 국회에 잠깐 두고 왔는데 예, 어쨌든 낮에는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투는 지금 국회에 벗어두고 몸만 KBS에 오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워낙 뉴스가 많아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박 기자님,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면전에서 경찰 4시간 뭐 했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의 영상과 발언 다 한 30분 가까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이 속기록을 처음에 먼저 공개를 했었어요. 네. 그것마저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비공개는 보통 축약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논의했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표현 그대로를 다 이 녹취본처럼 공개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밤 8시 20분에는 KTV에다가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다 방송사들에 공유를 해줬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공개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발현이 된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영상이 혹시 미리 이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찍은 것인가 아니면은 원래 항상 대통령의 회의는 영상을 찍나 이건 물어봤는데 네네. 오전에 물어봤더니 모든 영상을 일단 속기록 차원에서 남긴다고는 하더라고요. 다 찍는데. 다 찍는데 이제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 비공개 회의였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공개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내놓은 걸로 보이고요. 또 강조한 포인트가 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사실은 이건 조금 뭐 별개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그때 그 상중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6일에 발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긴 했는데 근데 이재명 부대변인 불러가지고 굳이 브리핑을 시켰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속기록 공개하기 전에 부대변인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공개를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중요하게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제 경찰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좀 혼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권 내에서는 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일단은 경찰이 굉장히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경찰이 비판받는 건 좀 마땅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상민 장관을 같이 그 경질을 안 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이게 여당 내의 우려인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경찰을 때리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질을 안 하면 마치 이 행안부 제일 수장인 이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을 보호하려고 다른 쪽을 때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검찰이 전면에 서 있는 정부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을 좀 또 계속 때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는 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선 경찰에 대한 좀 그런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내용이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경찰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표현도 좀 여권 관계자 표현 전해드리면은 그 우리가 경찰 조직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상민 장관을 두고 가는 포석으로 보이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뉘앙스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는 뭐 행안부 안에 경찰도 있죠. 소방도 있죠. 지자체도 있죠. 이번에 참사에 책임 뭐 주무기관들이 다 속해 있는 또 부처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장으로 뭐 무한 책임 느낀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자, 경질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질책이 있고 하루 만에 오늘 뭐 경찰청장 등 이 보니까요 55곳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이에요. 네. 이거는 이 연속 선상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질책이 있고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어제 이뤄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하고 바로 무조건 압수수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모르게 해야 되니까 영장은 받아놓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제 타이밍을 봐서 할 건데 보통 아침 일찍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오늘이 된 거고요. 다만 일단 어제 발부가 됐으니까. 경찰이 신청은 그 이전에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요 강한 질책
비공개 영상 공개 이런 것들에 맞춰서 했다기 보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준비된 수사다. 네, 다만 이제 이미 여당이나 정부에서 계속 경찰 책임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찰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사를 좀 강하게 해오는 그런 분위기였고 뭐 어느 정도 시기는 맞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지휘부까지 좀 올라갔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총경급들이 주요 대상이었잖아요. 이임재 전 서장이라든가 뭐 류미진 관리관.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경찰청장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경찰 지휘부까지 수사의 방향이 확대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자, 아까 일부에서도 이제 같은 순서로 다뤘는데 행정부 차원에선 그렇고요, 지금. 그런데 국회에서는 또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여야의 결이 좀 달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은 경찰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는데 특히 장제원 의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가리켜서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다. 긴급 체포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 정부 책임론도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애도 기간 지나고 정쟁에 돌입한 겁니까? 네, 그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요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도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그런 정쟁 내지는 책임 공방은 하지 말자 이게 여권의 기조였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따지지 말자 이런 분위기였던 거고. 그러나 그때도 경찰의 어떤 미흡한 대처 같은 것들은 계속 보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경찰 발표를 통해서 특수본의 발표를 통해서 계속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 쪽의 공격은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경급 인사 2명 이임재 전 서장하고 류미진 관리관에 대한 공격이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기존의 경찰에 대한 비판도 있는 상태에서 더해가지고 야당에 대한 공격도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야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대충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권 퇴진 집회 하는데 이거 당 차원에서 민주당 당 차원에서 지원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집회에 사람 너무 많이 몰려서 경찰력이 글로 쏠렸다. 이태원 참사의 기동대가 못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야당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국정조사 같은 거 요구하는 거는 너무 정쟁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런 식의 또 비판을 하는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왜 이렇게 안전 시스템 정비를 안 했냐. 이거는 이제 당 공식회의에선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지난주에 그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급이거든요. 그런데 여권 내에서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왜 세월호 참사 지나고 나서 이 국가 안전 관리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잘 마련이 안 돼 있는 거냐. 우리가 좀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같이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경찰대 출신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또 류미진 인사과장인데 당시에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죠. 이게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어요. 최 기자님, 민주당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두 총경에 대해서는 잘못이 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분들을 방어할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방어할 수 없겠죠. 다만 근데 이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알박기 인사냐, 전 정권 인사냐. 근데 이런 건 좀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위 알박기라는 거는 정무직 공무원들한테 주로 해당이 되거든요. 임기제. 임기제인 뭐 권익위원장이라든지 지금 방통위원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장차관급 인사도 아니고 공공기관 뭐 기관장 감사 이런 분들도 아니에요. 그냥 일선 경찰의 소위 말하는 일공. 그냥 원래 공무원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알박기 인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더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행안위 보면은 정우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제 이 이임재 전 서장하고 류미진 관리관을 가리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뭐 경찰 하나의 출신이다 뭐 이런 의혹도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비판을 하면서 이제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특정 지역 출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전라도 출신이라는 거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뭐 이번 이 참사하고 뭐 지역하고 연결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네요. 자,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전 정부 사람이냐, 현 정부 사람이냐 가지고 이제 또 이게 참 비생산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용산 집무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마약 수사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게 관련성이 지금 있을까요? 완전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네네. 대통령이 마약 사범을 잡아야 된다고 중시를 하는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장도 어제 이제 행안이 나와서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지시를 했다 이렇게 실토를 했고, 근데 이제 사람이 멀티 플레이가 되면 가장 좋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럼 머릿속에 나는 오늘 내 임무가 좀 마약 사범을 잡는 거야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 다른 게 저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 있어도. 현장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좀 어느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 이전으로 올 2, 3분기 용산서 교통과의 초과 근무 시간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0시간이 늘어났다고 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경찰 출입 기자를 할 때 그 종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와대 그리고 광화문 집회 시위 관리거든요. 네네. 청와대가 있는 그 구역이어서 종로서장의 임무, 뭐 종로서 형사나 경비과장 이런 분들의 임무는 어쨌든 그쪽 주변 관리예요. 네. 그럼 지금 그 청와대 기능이 용산 대통령실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용산 서장, 그 용산 형사, 뭐 용산 경비과의 가장 주된 기능은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관련된 관리. 경호와 관련 뭐 교통 이런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전에는 용산서 하면 사실 뭐 주한미군 뭐 사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은 평택으로 내려갔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 자리를 지금 어쨌든 그 대통령실이 차지한 거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이촌동을 자주 갑니다. 뭐 회사도 그쪽 있고 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도 왔을 때 그 일대가 이촌동 그 일대가 교통을 관리하느라고 신호 통제를 엄청 세게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거 다 경찰들 누가 하겠어요. 교통경찰이랑 다. 용산서 관할이니까 용산경찰서 경찰들이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대통령실 이전과 완전 100% 무관하다라고 많은 볼 수가 없는 게 네네. 물론 뭐 남영희 뭐 부원장이 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은 네. 지금 드러난 현상으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 민주당의 남영희 저 부원장은 초기에 참사 초기에 그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지도부에서도 내려라 이렇게 됐었죠. 지금 많은 또 영향 요소 중에 하나였다. 시간이 흘러보니 됩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또 이겁니다. 경찰은 지금 난타당하고 있는 거. 뭐 그래도 싸다. 지금 이제 뭐 비판받을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상민 장관, 이제 행안부 차원의 주무부처 장관은 사퇴서를 일축했어요. 어제 질문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은 또 엄중 책임을 묻겠다. 물론 선조사 후문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세요? 유임 가능성. 지금 유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대체적으로 보는 게 이게 다수설이고요. 네네. 물론 이제 해임하거나 혹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다. 만약에 해임이 되더라도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다 이뤄진 다음에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얘기 듣고 취재해 보기로는 해임 가능성은 오히려 없고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더 올라가면 어디로요? 또 여러 가지 자리가 있겠죠. 더 위에 자리가 몇 개 없어요. 지금 더 가까운 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리? 대통령하고요. 네네. 네. 지금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거 특종인데? 아니요 특종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일단은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큰 구조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해석의 하나인데요. 네. 검찰 이 법조 라인 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하고 소방 혹은 이제 지자체 이런 쪽은 행정. 이상민 장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양대 축인 거예요. 원래 뭐 우동훈, 좌상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둘의 축이 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만약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그럼 이 축이 깨지게 되는 거고 굉장히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2명 중에 1명을 내주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걸 수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한 가지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종의 이 경찰을 어떻게든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도를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을 신설을 하다라던가. 근데 이런 과정이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무산이 될 수 있다. 다 도로 수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판단들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는 차원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이제 다른 요소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이상민 장관을 내치지는 못할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라는 건 여러 번 언급이 네. 됐죠. 이제 한동훈 장관 못지않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유임 가능성이 높고 경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또 자리 이동의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정리하죠. 물론 해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자, 어제 국회 전체 회의에서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한 질문입니다. 어떤 무한 책임을 말하느냐? 그러자 이제 박 용산구청장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이런 이제 답변이 나와서 이게 참 뭐랄까요?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후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이게 행정구역, 행정을 관할하는 곳이 이제 용산구청이잖아요. 예. 좀 경찰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과거 사례는 어때요? 제가 좀 몇 개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구청장 단위까지 내려오는 것은 많이 없었고, 예. 이게 주로 대형 참사가 90년대에 많았어요. 사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좀 조사를 해봤더니 시랜드 99년 6월에 시랜드 수련원 화재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화성군수가 결국은 이 문제를 발단으로 인해 사임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 건 때문에 사임한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여론이 계속 악화되니까 수사당국도 계속 판 거예요. 근데 시랜드 네. 건으로는 어쨌든 구속이 잘 안 됐는데 이 또 건설업자한테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나서 결국은 어쨌든 총대를 메고 수사기관이 예. 계속 그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여론에 못 이겨서 어쨌든 사임을 한 건데 지금 박희영 구청장도 그 이제 입건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사를 받게 될 거고 만약에 입건이 아니더라도 그럼 수사당국이 계속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이분에 대한 수사를 더 철저히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본인이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면 뭐 버텨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혼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하고 거기엔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지역구여서 그냥 본인 또 총선이 2년 뒤에 있어서 과연 가만히 둘 수 있겠냐 네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하. 지금 굉장히 또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대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이미 벌어지면 그 다음에 수습이나 이런 네, 과정에서라도 네, 네. 굉장히 좀 반성하는 태도와 네. 사죄하는 태도를 좀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안 보이고 뭐 마음으로 책임을 지겠다. 네, 네. 오죽했으면 지금 서초구청장 출신인 조은희 의원도 같은 당인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네. 질문을 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게 그럼 계속 좀 지켜봐야 한다. 네. 같은 당 내에서도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경찰 라인의 주무부처 행안부, 소방당국도 주무부처 행안부. 사실 지자체는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 시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행정 라인 따라가면 행안부. 옛날에는 이제 행정자치부이기도 했죠, 이름이. 그럼 또 이제 이상민 장관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아까 이제 유임 가능성이 높지만 뭐 이제 경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게 용산과 여의도의 기류가 이상민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면서요. 이상민 장관이 방금 그 지자체 상으로도 가장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뭐 여권 관계자랑 이제 그러니까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예. 요새는 이 지방 자치가 강화가 돼가지고 보고 자체가 아마 서울시로 오히려 향하게 됐을 거다 대부분의 보고가. 용산구청에서 서울시로. 네. 그러니까 기초 직접적인 방역. 좀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도 경찰국을 만들긴 했지만 그게 인사나 조직에 관한 얘기지 어떤 뭐 사고 대응이나 범죄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이번에 보고되는 과정을 봤을 때 이상민 장관이 소방에서 받긴 했지만 경찰한테 어쨌든 최종적으로 따로 보고를 받은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이 따로 어떻게 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도 딱 마련되지 않았다. 이게 일단은 여권의 그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즉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여권 내부에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이 내부 기류를 좀 살펴보자면은 일종의 파워 게임도 좀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아까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동훈 장관 못지않은 최측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 라인으로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같이 해온 이 검찰 라인이 있다라고 치고 그다음에 용산 내부에서 그 반대편에는
이제 소위 뭐 기재부 라인 네. 내지는 또 정치권에서 온 그런 용산 대통령실 라인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검찰 라인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상민 장관을 이번 건을 활용해서 좀 내쳐야 된다. 이런 기류가 강하다. 이제 서로 이렇게 좀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기류가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향후에 이 누가 좀 재신임을 받느냐 이런 문제랑도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좀 말씀드린 건 너무 갈등 구도를 이제 증폭시키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생략을 할게요. 하지만 이름들이 있군요. 네. 제가 근데 제가 과거 사례를 좀 계속 분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통 이 정도 희생자가 나오는 참사면요. 장관이나 뭐 총리급 인사가 한번 사의 표명은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총리는 뭐 주무부처가 아니니까 대통령이 반려를 할 수도 있고 장관의 경우 이제 경질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뭐 수습 후에 사의를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뭐 세월호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전혀 총리든 뭐 장관이든 사의 표명한다는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없어요. 보이지 않아서 이 정권의 특색인가 약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아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논란이 이런 게 있어요. 참사 희생자의 명단 및 사진 공개.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애도 기간을 또 보내기도 했지만 숫자 외에는 주로 어떤 분들인지는 띄엄띄엄 보도된 일부밖에는 잘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이 대다수다. 이런 정도죠. 이 공개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공개를 해야 한다고 좀 달라고 온실 차원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서울시 등에다가. 근데 이거는 계속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좀 피해 간다는 거예요. 뭐 아직 지금 뭐 수사를 특히 수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 관련된 뭐 서류에서 이건 줄 수 없다 뭐 이런 반응인데 지금 그것 때문인지 관련 이제 뭐 유튜브 쪽이나 아니면 방송에서도 여론전이 있잖아요. 영정 위패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유족들을 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잘 이게 좀 취합이 안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은 어때요, 기류가? 저는 사실 이제 뭐 여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민주당의 접근이 이제 정쟁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요거는 뭐 취재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요번에 이 희생자의 명단이나 사진 공개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뭐 공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판단을 할 문제고 유족과 물론 이제 입으신 그런 분들이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대적으로 어떤 사진이라든가 명단이 덜 공개된 거는 최근에 이 취재를 갔던 요 이태원 참사 취재를 갔던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층들은 특히 이 기성 언론에 대한 그런 불신이 더 강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연 취재를 하려고 하면은 좀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취재에 응했던 그런 것들이 좀 나쁘지 않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많이 응해 주시는데 젊은 분들은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취재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 어떻게든 사연을 막 취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거부하시면 안 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흐름에 맞춰서 보면은 정치권이 뭐 이런 사진이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좀 저는 그냥 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 사실 그 민주당 문자도 공개가 됐잖아요. 튀어나왔죠. 좀 그 당사자인 문진석 의원은 그렇게 억울해 하는데 그 당의 이제 소위 뭐 민주연구원 뭐 이모 부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전략 대응을 해야 합니다라고 건의를 한 거였는데 뭐 답장을 한 것도 아니고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와서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정쟁에 활용하려 하냐 오히려 되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정작 그 문자를 받았다고 그 사진 찍혔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그 비판 전화와 그리고 뭐 장제원 의원도 뭐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 억울해하고 있고 이 절대 당 기조는 그런 걸 전략으로 정쟁 요소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이상민 장관 거치 계속 이제 거론하고 있고요. 또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님, 이 국민의힘 내에 당권 주자들의 반응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미묘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참사 이후에 지금 이 당의 상황을 정무적으로 분석하는 게 좀 이르기도 하고 약간 죄송스러운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음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실의 대응이 잘 못됐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전당대회의 주도권을 대통령실이 놓치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반윤 그룹 내지는 비윤 그룹에서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대응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이미 뭐 선언을 하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미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이제 사고 수습하고 나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는 대통령실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실과 다른 메시지를 낸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내놓는 반응도 미묘하게 달라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시기상조다, 이르다 이런 반응인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완전히 안 된다라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이 완전히 안 된다라는 반응이 용산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건 역시 조금 미묘하게 다르다. 결국 용산의 뜻대로만 당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 국정조사와 특검 전망, 지금 민주당은 이제 강공을 걸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끝까지 안 받으면 이게 또 이제 합의 처리가 아니라 단독 강행 이렇게 되면 또 좀 이게 역풍 불거나 불리지는 건 아니에요? 여론 추이를 좀 살펴보긴 할 텐데 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워낙 이 이슈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많고 어쨌든 지금 진상을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수사를 해서 뭐 재판에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이게 어떻게 뭐가 어디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문제였는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발의를 해서 모레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게 그 여당 동의 없어도 국회의장 또 권한도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 이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자, 정쟁이 아니고 좀 본질과 진실을 파헤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되는 게 좋겠죠. 최 기자님 요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일부에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는데 지금 온라인이 워낙 뜨거워서 느닷없는 풍산계 논란. 이건 뭡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받은 2018년에 풍산개가 있잖아요. 선물. 두 마리가 있는데 새끼도 낳고.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근데 지금 보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기르는 비용이 아까워서 뭐 파행을 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씌워졌던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건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고 사실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자산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한번 만났을 때 그 이어받아서 잘 좀 청와대에서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전달했지만 또 저기 그 개 전문가시잖아요. 개 고양이 또 직접 키우는 전문가인 만큼 두 분 다 이제 반려견들이 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아니 그거는 직접 계속 하시던 분이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막상 양산으로 가져왔어요? 막상 양산으로 가져왔는데 정작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이 그 동물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이런 게 좀 완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하면은 이게 셀프 뭐 시행령이 될 수 있으니 다음 정부가 좀 잘 그 마무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6월 달에 행안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어요. 시행령을.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차례나 그 국무회의 결국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대통령실의 실무자들이 좀 막았다더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해명이 나오기로는 이게 관련 부처들이 좀 아직 그 진행 중인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뭐 파양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급해서라기보다는 뭐 그런 의사를 그 법이 안배가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어디로 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를 전한 건데 오히려 그거를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마치 한 것은 지금은 현 여건이지 않느냐. 또 공교롭게도 보도가 두 채널이 다 그 또 보수 채널에서 보수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풍산개 관리 비용이 한 달에 뭐 200에서 250만 원이나 드니까 문 전 대통령이 나 못 키우겠네 하고 파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법 때문이다. 이게 지금
계속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을 하고 있어서 이걸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네. 그 풍산개가 지금 뭐 죽기라도 하면은 진짜 이 관리 책임 이런 걸 어디서 어떻게 물을 거냐라는 또 국가자산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책임의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 좀 키울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시행령 개정해도요 이미 좀 마음이 떠나서 이미 그냥 국가에 반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풍산개는 무엇을 먹는 걸까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불사조 기자단 정리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